시루이의 아나모핑 렌즈들이 반응이 괜찮은가 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크롭이나 마이크로 포서드용 렌즈들은 라인업이 딱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은데 작년 말 또는 올해 초부터 풀프레임용 렌즈, 풀프레임용 아나모핑 렌즈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풀프레임용 아나모핑 렌즈 라인업이 더욱더 다채로워졌는데요. 35mm와 100mm가 출시가 됩니다. 이 영상은 먼저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렌즈의 특징들, 그리고 아나모핑 렌즈들 하면은 보여주는 그런 특성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 등등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시루이의 아나모핑 렌즈들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인디 영상 제작자들 또는 일반인들이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아나모핑 렌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아나모핑 렌즈들을 많이 접해왔어요. 영상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사용 중인데 한 번쯤은 꼭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요.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일반인들이나 소규모 영상 제작 이런 환경에서는 만져볼 수가 없는 그런 렌즈였습니다. 하지만 시루이에서 꿋꿋하게 계속 출시를 했고요. 풀프레임용으로도 이렇게 렌즈 라인업을 다 갖추게 됐는데, 기존의 풀프레임용 시루이 아나모핑 렌즈는 저의 경우는 50mm 하나만 경험해 본 상태였습니다. 그 렌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화질도 굉장히 우수했고 아나모픽 렌즈 특유의 특성들을 다 보여주면서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렌즈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샷을 쓸 수 있지만 영상을 조금 더 진지하게 접해 본 분들은 샷 사이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롱샷이라거나 미디엄 샷이라거나 클로즈업 샷, 여러 가지 샷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되긴 하는데 50mm 하나 가지고는 이 모든 걸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35mm가 출시가 되었고요. 100mm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렌즈들 가지고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샷들을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이 렌즈의 특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m 렌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미러리스 렌즈들을 사용해본 분들은 꽤 크고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내 렌즈에서 보면은 이 정도면 상당히 아담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35mm인데요 100mm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아담합니다. 무게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35mm부터 한번 올려놓으면은 대략 938g인데 900g이 조금 넘는 무게입니다. 100mm의 경우는 1471g 정도가 나갑니다. 먼저 시내 렌즈이기 때문에 조리개 링과 초점 링에 이런 나사선이 있습니다. 조리개 링은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들고요. 이 초점 링의 경우는 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뻑뻑하지도 않은 되게 부드러운 압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내 렌즈들의 경우는 정말 좀 고가의 렌즈들은 이 링을 돌리는 압력조차도 렌즈마다 다 똑같거든요. 조리개 링의 경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초점 링 같은 경우는 100mm가 좀 더 부드럽고요. 그리고 35mm는 100mm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살짝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꽤나 신경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조리개 링이 돌아가는 범위, 초점 링이 돌아가는 범위가 거의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치수를 재보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같다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시내 렌즈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렌즈 알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35mm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50mm는 렌즈 알이 확실히 크죠. 안쪽 모양은 세로로 좀 긴, 위아래로 살짝 긴 모습을 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이 아나모핑 렌즈들의 경우는 실제로 영상이 촬영될 때 좌우로 좀 압축돼서 기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위아래를 누르거나 좌우를 펼치고 나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용의 경우는 1.6배 압축이 된 영상이 기록이 됩니다. 기존의 크롭 렌즈들 같은 경우는 1.3배였는데요. 이 풀프레임 렌즈들은 1.6배 압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16:9 비율로 촬영이 되는 그런 센서를 사용했을 때 크롭 렌즈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종 영상은 2.4:1 비율이 되고요. 이 풀프레임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2.85:1 비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거의 세로축 대비 거의 3배나 되는 비율로 영상이 촬영이 되는데요. 만약에 파나소닉 카메라와 같이 3:2 비율의 센서를 전체에 다 활용하는 그런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이 풀프레임 렌즈를 사용하면 2.4:1 비율을 아마 갖게 될 거예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촬영되니까 좌우로 좀 잘라서 써도 되고요. 그 비율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죠. 이 영상 비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 아나모핑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나모픽 렌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대략적인 특징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보케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그 광학적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케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하면 세로로 긴 형태로 타원형 보케들이 생기거든요. 아나모픽 렌즈들의 배경 흐름을 보면은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거기서 또 미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아나모픽 렌즈들이 이럴 때 또 많이 사용되죠. SF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걸 알고 보면은 영화에서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좌우로 넓게 찢어지는 플레어 현상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제가 크롬 렌즈와 사용할 때랑 조금은 다른 점을 느꼈던 거는 그 좌우로 찢어지는 듯한 빛갈라짐이 조금 더 미묘해진 것 같아요. 또 너무나 막 대놓고 이거 아나모픽이 하고 쫙 빛 갈라지는 것보다는 약간 미묘하게 좀 갈라지는 게 조금 더 예쁘지 않나,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성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보케 오케이 그것도 예쁘고요. 빛 갈라짐 뭐 이런 것도 뭐 특수한 상황에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번째가 저는 이 아나모픽 렌즈를 쓸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16대구 촬영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미러리스나 카메라들의 어떤 그런 광학적인 특성과 달라요. 이게 어디서 다름이 오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똑같은 화각대를 쓴다면 어떤 그런 원근감이라거나 그런 건 비슷한데 조금 더 좌우로 넓게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각만 놓고 보면 같은 화각대를 사용하면 조금 더 망원의 느낌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mm 렌즈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0mm 렌즈와 비슷한 원근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좌우로 1.6배나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반적인 카메라의 100mm일 때고요. 그리고 아나모픽 렌즈의 100mm를 사용하면 원근감이죠. 뒤에 있는 사물이 피사체와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가, 이 부분들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같은 100mm 구간에서. 하지만 아나모픽 100mm는 옆으로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70mm랑 비교해봤는데 70mm보다도 화각에서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에서 70 사이 어딘가의 화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0mm 렌즈를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기존에 써왔던 100mm 렌즈와 거의 비슷한 원근감을, 그러니까 깊이감, 망원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좌우 화각은 한 65mm 정도의 화각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미묘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넓은 듯한데 망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35mm로 촬영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35mm도 사실 실질적으로 또 광각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35mm도 일반적인 렌즈와 비슷한 그런 원근감, 거리감, 피사체와 뒤에 배경을 보여주는 어떤 그 거리감이 비슷하지만 좌우로는 거의 24mm보다도 더 넓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 24105 렌즈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24mm까지 한번 당겨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대략 화각은 20mm인데 원근감은 35mm, 이런 느낌. 이 차이점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나모픽 렌즈를 쓰면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던,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것과는 다름을 확인했고 묘한 그런 공간감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이 부분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플레어라거나 보케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특성이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 이미지를 보면서 기존에 많이 촬영했던 그런 카메라들과는 묘하게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시네마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나모픽 렌즈의 특성, 그리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는가에 대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제가 아나모픽 50mm 리뷰를 할 때 동두천역 근처 양주였나요? 거기에 이제 니지모리 스튜디오라고 약간 일본풍의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 스튜디오에 그 50mm 리뷰를 할 때 같이 다녀왔던 회원님과 같은 곳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50mm로만 촬영했지만 이번에는 35mm, 그 다음에 100mm로만 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전 리뷰를 보면은 같은 곳이지만 다른 렌즈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다른 분위기를 내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셋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짐벌에 올렸고요. 로닌 RS3 프로,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장착해서 이 두 MF 렌즈를 AF가 작동이 되게 해서 촬영을 했어요. 좀 셋업이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시네마 렌즈도 물론 포커스 플러가 있으면 더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짐벌에 올리고도 이런 시네 렌즈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그런 지금의 기술이 참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두 번 촬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배우분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걸 보고 있는지
렌지, 그래서 배경과 배우를 함께 촬영하는 그런 셋업을 위해서 먼저 이 35mm를 장착하고 전체를 한 바퀴 먼저 돌았습니다. 공간이 좀 넓지는 않아서 뭐 롱샷이라거나 뭐 익스트립 롱샷 뭐 이런 것까지는 촬영하진 못했는데 미디엄 롱샷이나 미디엄샷 위주를 한번 이 35mm로 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과 배우분을 같이 어우러져서 보여질 수 있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촬영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이게 워낙에 이 니지모리 스튜디오가 산지 속에 있다 보니까 일몰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5시 좀 넘어서였거든요. 근데 이미 4시부터 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100mm 쓸 때는 이미 이제 해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조도가 좀 다른 상태였거든요. 영상이 살짝 색감이 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뭐 태양을 마주보고 찍을 때는 굉장히 센 이제 플레어 그런 장면도 좀 있을 거예요. 뭐 그럴 때 이제 아나모픽 특징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돌 때는 이 100mm 렌즈를 한번 장착해서 뭐 미디엄 샷이라거나 뭐 미디엄 클로즈업, 그리고 뭐 클로즈업이나 뭐 빅 클로즈업 정도까지 담아봤어요. 잠깐 이 부분 좀 TMI 말씀드리면, 아나모픽 렌즈들이 최소 초점 거리가 좀 긴 편입니다. 이 100mm 같은 경우는 93cm고요. 그 다음에 이 35mm 같은 경우는 9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거의 1m에 가까운 최소 초점 거리를 갖다 보니까 35mm 같은 경우는 클로즈업 샷 같은 거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워낙에 또 넓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100mm 같은 경우는 꽤 당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클로즈업 샷을 찍기에는 좀 적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기존에 이제 50mm만 갖고 촬영할 때는 이게 좀 광각으로 쓰기에는 또 넓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딱 인물에 팍 다가가기에도 이 최소 초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클로즈업 샷 같은 걸 찍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렌즈를 활용하다 보니까 적당히 공간을 보여주면서 또 인물에 집중할 때도 집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렌즈들은 여러 개를 써야 된다, 그래야 좀 다양한 샷을 찍을 수 있구나, 이런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mm 렌즈를 사용하는데 배경 흐림, 또 인물과 배경을 완전히 구분할 정도의 배경 흐림 효과도 굉장히 또 멋졌고요. 이 두 가지 렌즈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 체험할 수 있었고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두 개의 렌즈만 있어도 뭐 웬만한 거는 다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썼던 50mm라거나 또 기존에 아마 75mm가 또 출시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렌즈들까지 갖추면 더 확실하게 다양한 샷을 찍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35mm와 100mm만 갖고도 샷 사이즈를 다양하게 선택하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이 35mm 렌즈가 나름 되게 컴팩트합니다. 그런데 35mm고요. 화각은 20mm에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광각을 촬영할 때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FPV 드론에 짐벌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FPV 하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에 좀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카메라가 이제 붙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드론이 날면서 카메라까지 움직인다 이러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DJI에서 DJI 트랜스미션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촬영할 때 고글을 쓰고요, 드론 영상을 보면서 카메라가 송출해주는 영상도 봐야 짐벌을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무선 영상 송수신기가 좀 정말 수신거리가 꽤 멀리 나가는 거 살려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테라덱 같은 거 쓰려면. DJI 트랜스미션은 300만원이 좀 넘는 가격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영상 송수신 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짐벌을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신호까지, 조종 신호까지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해결이 됐습니다.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두 가지를 먼저 촬영을 해봤습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고 싶었거든요. 그 렌즈를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드론을 날리고요, 카메라는 장감독과 이제 개차 TV가 한 번씩 잡아서 활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FPV를 날리면서 카메라까지 움직이니까 굉장히 좀 멋있다, 이런 부분 느낄 수 있었고요. 아나모픽 뷰로 촬영을 하니까 되게 시네마틱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이 아나모픽 렌즈들이 좀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에 올렸을 때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DJI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잘 구비가 돼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테스트하면서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에서 다 됐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이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또 일을 하나 제안을 받았어요. 이 영상을 찍기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업 촬영도 바로 투입을 했었는데요. 아마 내년 초쯤에 여러분들이 그 포천에 가서 지질박물관에 가면 아마 그 로비나 어디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스크린에 포천의 한탄강을 촬영한 영상들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 영상에 이제 제가 촬영한 영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왜 선택을 했냐면, 그 클라이언트 분께서 아나모픽 렌즈를 되게 쓰고 싶어 하셨어요. 그 이유가 스크린이 3면,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가운데 센터로, 그러니까 3면 스크린, 이 스크린에 영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나모픽 비율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건 1.6배다 보니까 좌우로 거의 이제 3대1에 가까운 비율로 영상이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미러리스 같은 경우도 8K 영상 촬영이 되기 때문에 R5C를 활용을 해서 8K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3면을 아마 채우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렌즈를 갖고 있었고 이 FPV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마침 말 그대로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테스트도 하고 실제로 상업 촬영을 하면서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이 35mm의 이 아담한 사이즈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한번 이 렌즈를 지난 한 달 동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루이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뭐 저렴한 건 아니지만 아나모픽 렌즈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인디 영상 제작자나 또는 뭐 일반인분들까지 접해볼 수 있는 아나모픽 렌즈들이 다양하게 출시된 게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고 이번에 100mm와 35mm가 출시되면서 풀프레임용 아나모픽 렌즈 라인업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혹시나 더 광각이라거나 더 망원 이런 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있는 렌즈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걸 시도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직접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 아나모픽 렌즈의 특유의 광학적 특성을 한번 경험해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나모픽 렌즈가 워낙 그 비율이 특이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렌즈들이랑 섞어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작을 하게 되면 아나모픽 렌즈들만 사용을 하거나 또는 일반 렌즈들만 사용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섞어 쓰면은 뭐가 좀 잘 안 붙어요. 근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잘 기획을 해서 붙이면 뭐 붙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같은 종류의 렌즈들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35mm, 50mm, 75, 100mm 이렇게 라인업을 갖추게 된 건 되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화질이라거나 또는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훌륭했고, 아나모픽 렌즈의 특유의 그런 느낌도 잘 보여주는 그런 렌즈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또는 인디 제작자들도 써볼 수 있는 이런 아나모픽 렌즈 라인업이 다 갖춰진 건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 것 같고요. 이 렌즈들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것도 되게 즐거운 경험들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영상 한번 맞춰볼까 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재미가 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